대학마다 입시 트렌드가 바뀌는데 2025년 입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5년 입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새롭게 바뀌는 우리 대학 전형을 항상 분석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의 대입 전형은 여러 판도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크게는 네 가지 흐름을 좀 저는 짚어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이제 2023년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가 이제 대학들은 더 이상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결과 이제 많은 대학들은 에세이의 전책성과 어려움에 관련된 추가 문항을 도입을 했어요. 이 말은 학생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다양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 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CBS 분석에 따르면요, 유색 인종 신입생 비율이 작년 혹은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양성의 지표가 소폭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들은 이를 만회하려고 사회 경제적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시골 지역에서 학생들을 더 뽑고 장학금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배경이 다양한 인재를 찾되 인종 대신 다른 지표를 쓰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표준 시험이죠.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팬데믹 기간도 오래 지났죠. 팬데믹 기간에서 도입된 테스트 옵셔널의 기조가 일부 끝나면서 상위 대학 중심으로 SAT, ACT의 제출 요구가 부활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는 2024년 발표를 통해서 이미 2025년부터 SAT, ACT 점수를 필수 제출로 이제 희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다트머스 브라운, 예일도 비슷한 시험 정책을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닌데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넬은 내년부터 재도입을 예정 중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는 이제 성적 인플레이션에서 변별력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 이제 일부 대학은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UC 계열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로 인해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 학교별로 시험 전략을 조금 더 꼼꼼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이제 일관적으로 옵셔널이니까 어쨌든 뭐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어디에는 점수를 보내고 어디에는 생략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한편 SAT 자체도 이제 디지털로 개편이 되면서 2시간 남짓의 적응형 테스트로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 옵셔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경향과 준비 방법도 변화가 있고, 이제 2025년 수험생들은 이제 새 포맷에 익숙해질 것들이 이제 필수가 되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아시안 학생들의 SAT, ACT의 비중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유는 얼마 전에도 SAT랑 AP 유출 사건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SAT를 이렇게 유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시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SAT의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SAT 성적을 높게 받은 친구들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자 풀과 합격률의 어떤 지형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폭증했던 원서 지원 수가 2025년에는 다소 안정화될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테스트 옵셔널 시기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일단 보내보자 막 그런 지원이 많아 합격률을 역대 최저치로 뭔가 기록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막 2%, 3%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나 이제 시험 제출이 다시 요구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부 준비 안 된 학생들은 지원을 포기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처럼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비리그 지원자 수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경쟁률 완화로 이제 합격률이 좀 미세하게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이는 이제 지원자에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아이비로 넣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좀 풀이 조금 줄어들면서 준비가 조금 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붐비는 무대에서 심사를 받게 되니까 덜 지치거든요. 입학 사정관들은. 이제 다만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경향인 것 뿐이고요. 여전히 상위 대학 입시는 극도로 경쟁적인 변함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에서 많이 올라가봤자 6%거든요. 솔직히 체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긴 해요. 다만 이제 요점은 원서 증폭 시대가 정점을 지나 약간의 정상화로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기타 전형 요소들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추천서 양식의 변경도 이제 화제거리라고 생각해요. 올해 이제 또는 이제 내년부터의 커먼 어플리케이션 추천서에 학생들의 인성과 기여도를 묻는 그런 문항을 추가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컨설팅, 성적 외에 어떤 사람인가를 더 보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 연도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 전형이죠. 우리가 ED랑 EA 이 활용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합격 안정권을 찾아 예를 들어 1학기 뭐 우리가 ED 지원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지금 ED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일부 명문대는 이제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를 거의 다 얼리로 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어떻게 보면 2025년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로 더 많이 뽑을 거예요. 원래는 반 정도밖에 안 뽑았는데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학생 입시 환경 변화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 기류에 따라서 유학생 비자나 그리고 이제 모집 정책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다른 질문에서 대답을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압박 등의 어떤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사실인 건 맞으니까 어떤 이런 거에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2025년의 대입은 공정성 회복과 그리고 다양성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그 두 흐름을 저는 시험 내 귀환, 다시 시험이 이제 복귀를 했고 지원자 풀의 어떤 재편 등에 맞물린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과 어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정교한 전략이 저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전략이 더 좋아야 되고 시험 준비는 다시 그냥 필수로, 에세이는 더욱더 자기 개성 을 살려서, 학교 리스트는 현실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입시는 계속 진화하는 생물처럼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불변의 어떤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실력과 진정성에 있는 스토리는 그 어떤 전형의 변화에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진화는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5년 전에 합격이 됐던 친구가 지금 해도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빛나는 지원자는 여전히 빛난다라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2025년에도 계속 유효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될까라는 것보다는 계속 진정성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